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나눌 주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올려주셨던 뭐라도 해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오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본인 랩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도 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마라. 물론 뭐라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토가 이제 done is better than perfect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 글로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또 다른 더 깊은 내용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딱 이 글이 본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전부인 건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음, 그건 이제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재밌는 게, 테크니컬 라이팅이 됐든, 뭐 어떤 종류의 라이팅이 됐든, 라이팅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능력이 생겨요. 저쪽에서 500자를 원하면 500자에 맞춰주고요. 저쪽에서 1000자를 맞추면 1000자에 맞춰주고, 저쪽에서 10페이지를 원하면 10페이지에 맞춰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저는 길면은 안 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마 최근에 올렸던 그 글이 한 500자 정도 될 거예요. 네. 1000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분량이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이 주제 가지고 내가 쓸 거리가 뭐가 있나? 그럼 막상 써보면은, 이것도 넣고 싶은데, 저것도 넣고 싶은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줄이면서 끝나요. 맞아요. 저도 글 쓰면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학부와 대학원생의 그 조금 차이점이랄까? 차이점 중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서를 만약에 10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학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10페이지나 써? 라면서 되게 힘든데 대학원이 되잖아요. 그래 자기 일한 거를 뭔가 10페이지짜리를 써야 된다. 이걸 어떻게 10페이지로 줄여? 라는 아, 진짜 반대의 맞는 것 얘기를 같아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네네. 제가 좀 전에 어떻게 10페이지로 줄여라는 생각 얘기를 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디서 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건 되게 많아요. 완벽이라는 것은 더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는, 넣고 싶은 거를 다 넣는 거는 다 욕심이에요. 많은 경우. 덜어내야 돼요. 필요한 것만 넣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것도 제가 또 머리를 한 대 또 맞는 듯한 느낌이네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든 보여줄 게 많든 뭐가 많은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돼요. 되게 많은 경우. 네.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자꾸 늘어나요, 분량이. 그게 결국 그게 욕심을 부려서 분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 뭐가 되냐?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과제 보고서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 요즘은 보고서 그렇게 막 100페이지씩 잘 안 쓰지 않나요? 어, 저희가 제가 재작년에 연구재단 보고서 쓸 때 총 페이지가 1150페이지였나? 도대체 무슨 과제였길래.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 과제 보고서 공식 그 딱 포맷 있잖아요. 그 용량만 400페이지였고 그 아, 외 증빙 서류가 다 네. 합해가지고 대충 1000페이지 넘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그거는. 아, 지금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아, 참. 근데 음. 뭐 어떤 과제길래 양식만 400페이지였을지 궁금하긴 그리고 해요. 양식은 50페이지나 그랬어요. 제 아, 기억으로는. 양식이 이미 50페이지예요. 예, 그랬던 그래서 기억 보통 과제였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분량을 정해주지 않나요? 어느 정도? 음, 정해주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 사업은 어, 그렇습니다. 꽤나 펀딩이 있던 사업이었어가지고 네. 실제 기업과 관련돼서 네, 한 기업 과제면은 충분히 그럴 아, 만하네요. 음, 연구재단 과제이긴 했어요. 연구재단 과제인데 이제 과기부에서도 되게 막 도전적으로 뭐 해보겠다라고 했던 과제였어가지고 이것저것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런 과제였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서 길게 쓰라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길게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뭔가 약간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에너지를 들인 보고서는 결국 네트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우주 어딘가를 떠돌아다닐 정보가 되어서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거는 그런 그 우주항공님이 하셨었던 뭐 그런 기업 과제나 뭐 연구재단 과제나 뭐 이런 것들랑 달리 뭐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라고 해볼게요. 뭐 학교 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뭐 논문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데서 제가 느꼈던 거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디까지 적어야 되나 어디까지 자세하게 쓰고 어디까지 그 어디는 스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면서 그 영어 보고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그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 중에 하나가 scientific writ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학 테크니컬 페이퍼를 그냥 조금 자그마한 사이즈로 쓰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제가 항상 그 지적받았던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쓴다예요. 그러니까 너가 뭐 자세하게 알려주고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쓰면은 너가 나중에 뭐 너의 분야나 뭐 이런 데 가서 분량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제 뺄 수 있는 것들은 다 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렇게 하려면은 너가 그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독자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독자들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몇 개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다 빼라.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글 쓰는 데 있어서 좀 큰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저의 섣부른 판단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제 뭐라도 해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 여기와는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볼까요? 뭐라도 해보는 거의 중요성. 사실 저는 되게 보고 공감 많이 했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기억이 나는 게 회사 다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딱 회사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위성이나 제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통신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근데 이게 그 상황에서 무슨 논문을 쓰고 무슨 리포트를 쓰라 하면은 진짜 머리 깨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그리고 그때 매트랩도 잘 못했어요. 매트랩이라는 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게 대학교 2학년 끝날 때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을 대학교 3학년 때 갔는데 미국 갔을 때도 이제 첫 학기는 매트랩을 거의 사용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회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썼던 리포트 보면은 지금도 개판이에요. 정말 내가 뭘 쓴 거지? 라고 생각한 리포트들이 되게 많고, 그 당시에 회사 때 썼던 리포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를 받아준 상사분도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개짓거리를 이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어쩌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리포트를 쓸 기회가 와요. 그럼 그때 오게 되면은 그때 뭐라도 했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 돼요. 아,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게 딱 봐요.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게 자신이 개선된다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내가 이걸 글 잘 쓰게 됐는데, 내가 이걸 매트랩을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신이 이런 걸 하기가 무섭다고 내가 이 접근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에 대한 그런 개선,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게 정크가 되든 뭐가 되든 뭐라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리포트를 썼을 때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선 털린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많이 털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어 쪽에서 어떤 식으로 스펙을 잡고 어떤 식으로 이제 딱 그 쓰는 포맷인데 내 상상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갖다가 썼던 거죠. 아, 이거는 너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리포트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쓰면 회사에서 대체 누가 봐주겠냐,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저, 그런 식으로. 저기 네. 우장국님 혹시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계속 끊기는데 혹시 아, 미국 쪽이 안 좋은 걸까요? 저도 와이파이 지금 잘 들리나요? 이제는 잘 들립니다. 아, 어디부터 끊겼어요? 그 그 많이 정크여도 해보는 게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하다. 대충 얘기할게요. 많이 네네네. 혼났다. 정크여도 그 정도는 다 얘기했죠. 그래서 많이 털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경험도 어쨌든 뭔가를 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오게 될 거고 개선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들렸나요? 사실 중간에 또 끊겨가지고 마지막에만 들렸어요. 중간에 다 끊겼는데 마지막에 아, 뭐 중요한 됐어요. 부분은 잘 들었어요. 개선된 자기 좀 자신을 됐어요. 네. 맞아요. 중요하다. 개선된 자기 자신. 중요한 부분은 들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 왜 이러냐. 이씨. 아, 진짜 미국이 싫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 정말. 혹시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도 이 말을 예전부터 듣긴 했는데 약간 선배님들의 좀 생각이 궁금한 게 솔직히 던이라는 게 가끔은 저는 불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펄백하지 못했으니까. 방금 그 우주항공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던 했는데 이제 막 대차게 까이니까 이게 또 어떨 때는 뭐 상처가 되고 또 혼나지 않을까 두렵고 약간 내가 던 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뭔가 퍼펙트까지 못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약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그 불안함을 좀 해결하셨나 그거 좀 궁금합니다. 어, 다음을 기약하는 글쓰기라는 것만 좀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글쓰 이번 또 서열이 일어나 정말 혹시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들리나요? 아 저도 똑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디모스 프라임 저는 그냥 어떤 전자음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지드래곤이 어떡하지? 노래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 제 나라도 재접속하시 그러시나 보다. 재접속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 아무튼 재접속 하시는 사이에 어, 음, 네. 음, 그 혹시 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거에 퍼펙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완벽하다고 해도 남들의 결국은 그 집단의 스탠다드에 의해서 퍼펙이냐 아니냐가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집단은 계속 바뀌고 점점 더 레벨은 올라갈 거니까 그 상황에서 까이고 배우고 늘고 그 다음번에 다른 스탠다드에 맞춰보고 하면서 계속 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을 해소를 한다기보다는 불안감을 부딪혀보고 결과를 내고 낸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하고 다음에 더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네요. 그래서 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완벽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싶으면은 그런 사람한테 어딘가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면서 어떤 거 같아? 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어디를 고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멘탈 약하면 정말 팔 털리거든요. 네, 털리는 것도 한국에서만 털리는 거죠. 미국에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음, 각처도생이지 뭐.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마지막 강의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랜디 포시 교수가 쓴. 안 계신가? 아무도? 아무튼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 병, 그러니까 암 걸려서 작고를 하셨는데 그 사망하기 한 몇 개월 전에 강의를 하셨어요. 아마 카네기 멜론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작고하기 몇 달 전에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록을 그대로 책으로 내셨는데 강의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책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질타를 하고 혼내고 하는 거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곳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혼나야 돼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혼나는 건 좋은 거예요. 혼나는 거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 너무 좀 그렇다. 혼나는 거를 당연히 괴롭죠. 좋은 거라고 말하면 당연히 와닿지 않죠. 저라도 와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그거를, 어, 그게 무섭다고 더 안으로 숨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어떻게 해야 나에게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혼나는 게 혼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던에는 이제 깡따구와 네, 그런 게 동행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멘탈도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음, 이게 당연히 혼나죠. 세상에 안 혼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쩌다 한 명씩 있겠죠. 100명에 한 명 정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나머지 99명은 다 혼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 혼나면서 크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거기서 무서워하고 숨으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나에게 플러스로 만들 거냐가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라고 할까? 지향점이라고 할까? 그쪽으로 가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좋아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그 영역도 넓어지고 사실 물론 항상 뭐라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라도 해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붙였던 게 그래도 생각은 하면서 해라. 그죠? 그랬던 게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네. 생각은 하면서 해라. 아니 제가 왜냐면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누가 또 글로 쓴 거를 봤어요. 그쪽은 아예 개발자 쪽 얘기였는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해라. 경험은 맞아요. 중요하지만 아무 경험이나 하지 말고 생각은 하면서 경험해라. 왜냐면 아무 생각 안 하면은 그냥 랜덤한 방향으로만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평균 내면은 맞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전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은 그래도 생각은 해라. 라는 거죠. 너무 동의합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생각하고 또 복귀할 때 그게 비로소 학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갑자기 재밌는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그 도선 안에 전자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네, 전기를 안 걸어도 전자가 돌아다니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평균 내면은 다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전기장을 빡 걸어주면은 이제 랜덤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쵸, 그쵸.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랜덤하게 일하면은 시간 평균 내보면은 다 제자리인데 우린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적어도 전진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느리더라도 전진은 하자 그죠.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 느리더라도 방향은 맞춰야 된다고. 이제, 그거 뭐였지? 속력만 빨라서는 안 된다고. 속도가 빨라야지. 막 이러면서. 아, 그 유명한 인생에서 그 속도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그죠, 썼다가 그죠. 온 논란이 많. 공대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들 스피드가 그냥 아니라고요. 벨로소티가 돼야 되는데. 다들 그냥 와가지고 한마디씩 아는 척하려고 한 100명이 그렇게 달려들었다가 그냥 그죠. 뭐, 옛날에 무슨 배드민턴 관련된 영화가 제목이 뭐 셔틀콕의 속도는 무슨 몇몇 킬로미터라고 썼다가 또 이 공돌이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속도에 다니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또 썼다가 참 공돌이 냄새나게 그런 적이 또 있죠. 아니 왜 그러냐. 사실 제가 그 학교를 다니다가 그 집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그 드라마가 켜져 있는 거예요 집에. 그러면 그러면
우측 상단이 좌측 상단에 그 드라마 이름이 제목이 딱 떠 있는데 어씨 저게 뭔 제목이야 이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나도 어쩔 수 없는 공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저는 공돌이라면 당연히 불편하다고 봐요. 저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아, 컴공과 당담님도 누가 C 코드 짜가지고 올렸는데 저기 뭐 이상한 실수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되게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매틀랩으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변수를 약간 더미 변수를 선언한 코드를 보면은 코드에서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발 지워줘. 그리고 if문 뒤에 세미콜론이 있으면 저거 지우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드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로 많이 샜는데 제가 그 원래 하려던 얘기가 조금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힘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고 말할 때 네네. 이게 잘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난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나의 작품이 뭔가 멋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내가 뭘 만들었든 그 당시에는 되게 잘한 것 같아도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한 몇 달만 지나서 보면은 되게 쓰레기처럼 보이거든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저도 제가 썼던 뭐 글이 됐든 뭐가 됐든 한 1, 2년 지나서 보면 내가 이걸 썼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오글거린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를 잘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랬어요. 저희 지금까지 경험상. 저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힘 빼자. 힘 빼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하자.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확실히 공감되는 게 저는 그런 성격이었어서 그냥 저는 아예 이날까지 마무리만 짓자 라는 식으로 약간은 바꿨거든요. 너무 잘하려 하면 너무 일이 크게 발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약간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다 짜고 싶고 그러니까 약간은 공감이 너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가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은 그게 마음처럼 잘 됐으면은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이미 실력이 저 하늘을 뚫고 지나갔을 텐데 아직도 이미 지상에 잘하고 계신데 왜? 아직 지상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특히 토플을 할 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강제로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토플은 좀 이해가 되는 게 토플 비싸지 않아요? 지금 $220입니다. 30만 원 그러니까요. 정도요. 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선배 중에 한 분이 토익 시험을 보는데 저희 아마 그 졸업하기 전에 그 영어 시험 성적 내라 그래가지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든 봤어야 했었는데 그 선배는 그러니까 다들 싸니까 그냥 토익을 많이 했어요. 또 쉬우니까 네. 많이 했는데 한 선배는 시험을 치는 게 연습이었어요. 와, 시험은 자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쌌거든요, 토익이. 네네. 뭐 15,000원인가 그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해요. 그냥 시험만 계속 치러 가요. 그걸 본인의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졸업하셨어요. 와, 뭐 그것도 대단하다. 네, 졸업했으면 됐죠 뭐. 그렇죠. 영어들 그 토익 점수 높아서 뭐 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따면 되지. 졸업만 하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토플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너무 맞지? 비싸서. 아, 너무 맞아요. 너무 비싸요. 네. 저 토익은 한 10번은 친 것 같아요. 그 졸업을 해야 되고 뭔가 대학원 입학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하기 전에 이제 점수를 내야 되니까 교수님이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한 그냥 처음엔 쳐보고 한 10번 치니까 어떻게든 점수는 나오던데요. 그쵸. 그것도 결국 패턴이라서. 그 모의고사를 10번 문제지를 사서 푸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면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지고 나니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항상 한 2주쯤 지나면 사람 특성상 약간 나사가 풀리게 돼 있어서 계속 아, 너무 공감되네. 10번쯤 치니까 약간 점수가 생각외로 고득점이 되더라고요. 그 대신 지갑이 텅텅 비었지만 점수를 산 거죠. 어찌 보면 요즘 토익 얼마인가요? 요즘 토익 4만 원,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 이번에 결제하고 보는 올랐어요. 스타일로. 올랐어요, 이번에. 52,000원으로. 와, 아, 음. 그 대학교 연합 대학교 할인 받아도 한 4만 원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영어는 너무 힘듭니다. 요즘 AI가 다 해주는 시대인데 너무 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정. 왜 이렇게 고득점을 다들 바라시는지 참 마땅한 평가 수단이 없어서 그렇죠. 양적 평가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자격증도 저도 약간 그런 거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애들 양적 평가를 하는데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그 대학원을 가게 된 케이스라서 인사과에 느꼈을 때 양적 평가를 하는데 자격증이 최소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긴 하구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평가를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일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아, 약간 뜰채 중에 제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구멍이 큰 뜰채가 양적 평가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약간 거르는 거에 최고 적합하긴 하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려면은 결국은 사람의 노동력이 들고 시간이 들고 다 프로세스 느려지고 하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음, 바뀌는 게 좋긴 할 텐데 그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약간 기획과 출신이라서 약간 여기 다 컴퓨터 컴공 또 전문화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직장 자체가 컴퓨터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